안녕하세요. 요새 올림픽 기간인데 우리 올림픽 메달을 잘 따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림픽 메달을, 금메달을 2배로 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보고 선수촌장을 하라고 하면 올림픽 금메달을 2배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올림픽 금메달은, 올림픽 메달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 호주, 프랑스, 영국, 6위가 한국, 7위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렇습니다. 그렇죠. 올림픽 메달은 기본적으로 뭐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데 상관관계가 있느냐. 국력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즉 올림픽 메달을 따려고 하면 국력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국력이 상승을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국력이 상승이 되느냐. 우리 권한 바뀌지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력이 높아지려고 하면 지도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지도자를. 그럼 올림픽 메달을 우리가 세계 6위 정도로 될 국력이 이 정도로 상승이 됐다라는 얘기는 국력을 누가 높여놨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높여놨을까요? 지도자. 누가?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이 국력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너무 튼튼하게,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무엇으로 국력을 높여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고 문맹을 퇴치시켰고, 이게 제일 큰 일이죠. 그 다음에 국제 정치에서 세계 강대국을 주무르고 이런 터를 만들어 놨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고속 질주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고속도로, 포항제철, 조선, 중화학공업, 자동차,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력이 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지금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력이 신장돼서 그렇고, 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부터 호주는 국력이 좀 약한데 미국과 중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아직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곧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자유시장 경제를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워낙 튼튼해서 지금 우리가 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력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면 올림픽 메달 딸 수 있겠어요?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기 전에, 자, 첫 번째는 올림픽 메달을 잘 따려고 하면 국력이 좋아져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실무에 가서, 두 번째 가서 각 스포츠 단체의 협회회장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대한체육회장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양궁협회장, 사격협회장, 육상협회장, 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메달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양궁 선수들이 인터뷰를 한 거 봤더니 전부 협회에서 일을 잘해서 어느 선수나 평등하게 아주 자유 경쟁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다. 그래서 마음 놓고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선수마다 얘기를 인터뷰할 때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궁협회장이 누구냐면 정의선이에요. 현대자동차 정의선이.
딱 뒤에서 버티고 그 분위기를, 즉 양궁이 지금 우리가 이번 금메달 5개를 다 휩쓸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양궁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협회 사람들이나 협회장이 아주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레슬링 협회장일 때는 우리 레슬링 금메달 좀 땄어요. 지금 하나도 못 따죠. 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번 배드민턴 불만을 많이 얘기하죠. 배드민턴도 우리가 아주 많이 딸 수 있는,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 것인데 거기 협회 잡음이 일어났죠. 시원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올림픽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기 구기 종목이 다 탈락해서 그래요. 축구도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된 것은 뭐예요? 축구협회가 썩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을 그만둔 게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썩어가지고 얘를 써라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막다가 못 견뎌서 그만둔 거거든요. 협회가 썩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많이 썩어서 잡음이 나오는데 협회 회장이 아주 잘 해야 된다. 사심이 없이. 이쪽 우리나라 복싱이 옛날 그 88 올림픽 그 근처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12체급을 우리가 싹쓸이 했었어요. 근데 복싱하는 복싱인들이 그 협회가 시원찮아 막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 소득이 높으니까 치고받는 걸 싫어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만 되면 하지. 일본은 세계 챔피언들이 나와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은 이 협회가 부정부패가 있고 썩고 사리사욕이 있으면은 운동은, 스포츠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요런 거 제하고도 제가 저한테 자문위원 정도를 맡기면 올림픽 금메달을 내가 최소한 2배로 띄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격 같은 것에도 금메달 떼고 안 따고가 막 둘이 딱 마지막까지 경쟁에 가서 뭐 1점 차이로 금메달 따고 그러죠? 양궁도 보면은 금메달 따고 안 따고가 아주 정말로 간발의 차이예요. 관역에 여자 양궁 결승에서도 여기 10점짜리에 이 금에 안 걸려 있으면 이거 진 거예요. 중국한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은 뭐하고 제일 관계가 심하는, 운동은 어떤 거하고 제일 관계가 깊으냐면 우리 이번에 양궁 할 때 보면은 삼성에서 개발한 걸로 사람 쳐다보고 맥박수를 적어주죠. 현대차에서 한 거예요? 사람 딱 보고 맥박수를 적어주는데 맥박수가 올라가면 잘 안 맞아요. 올림픽 메달은 뭐하고 제일 관계가 깊으냐면 강심장이냐 아니냐 이거하고 제일 관계가 깊어요. 어떤 놈이 배짱이 있느냐. 강심장은 뭐예요? 배짱이에요. 누가 배짱이 두둑하냐. 누가 배짱이 두둑해야 어떻게 된다? 안정된 상태에서 시합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올림픽 메달수는 누구 심장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메달수를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 정도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심장을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심장이 막혀 있으면, 심장이 확실하게 안정이 돼 있지 않으면 배짱도 안 생기고 안정감도 떨어져서 결승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결승이나 뭐 동계올림픽도 그렇지만
스케이트 반날 차이 이런 걸로 메달이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시합에. 그럼 누가 배짱이 있게 딱 갖고 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최소한 심장 검사만 해서 심장 사열을 좀 안 좋은 친구들은 한 번씩만 해줘도 메달을 은메달이 동메달이 은메달 되고 은메달이 금메달이 될 수가 있더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심장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자성물질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해서 자성물질이 없을 것 같죠?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1994년도에 아시안컵 레슬링 100kg에 금메달을 땄던 친구가 있어요. 송성일 선수가 운동 끝날 94년도에 진단 배 아파서 그랬는데 95년도에 위암으로 사망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95년도에 위암으로 죽었다는 이 뉴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95년도에 위암으로 죽었어요. 94년도에. 근데 배 아픈데 억지로 시합에 나갔었어요. 시합 끝나고 보니까 위암 말기에서 95년도에 사망했어요. 25살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성물질이 있으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스포츠 중에서 이제 바둑도 스포츠로 들어갔죠? 바둑에 아시안게임 스포츠로 들어갔어요. 바둑에 한국의 세 사람 최고 1등이 누구예요? 1등이 신진서, 2등이 박정환, 3등이 변상일. 이 세 사람 다 자성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의 바둑계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성물질이 있으면 바둑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곳인데 자성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다음 스타가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바둑 저변 인구가 적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앞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성물질 검사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단거리는 못해도 장거리 마라톤은 잘 하는 나라인데 마라톤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라톤을 잘 하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는 건 패죠? 아니에요. 마라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심장이 좋아야 돼요. 달리기는 폐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서맥이에요. 서맥.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맥박이 80이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은 50대에서 60 맥박수가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황영조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도 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이 잘 뛰려고 하면 어디가 괜찮아야 돼요? 발이 괜찮으려고 하면 허리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체육계에서 전혀 의사도 모르고 체육계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체육 쪽에서는 사실은 병원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체육해서 안세영이가 이번 배드민턴 치면서 뭐 발 장뜩에다가 그 테이프를 붙이고 오고 그 다음에 협회에 치료를 잘 안 해주면 오진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리 부상 같은 것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뭐 팀닥터도 있고 다 해서 잘 할 것 같지만 몰라요. 다리가 아픈 거 왜 아픈지 테이프만 잔뜩 붙이고 오면 될 거. 무릎 아픈 거 발목 아픈 거 이런 거 일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실의 의학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접목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올림픽 메달을 2배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심장 강하게 하는 능력 있죠? 그 다음에 자석물질이 있으면 이거 없애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체의 모든 부분, 팔 운동하는 거, 이 팔이 아주 탁구나 모든 것에 팔이 작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런데 팔이 아픈 거, 탁구 선수들 팔목 아픈 거,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부상당해서 오래 치료하고. 그런 팔 아픈 거 고치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면 딱 한 번에 고쳐요. 아니, 탁구 선수가 팔에 감각이 더뎌가지고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연습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올림픽 메달을, 우리 교실의 의학을 접목시키면 메달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